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입니다. 네. 요즘 정치권이 시끌벅적합니다. 그죠? 많이 시끄럽죠. 네, 네. 기초 공천을 폐지한다 하지 않는다 서로 뭐 이렇게 예득실이 복잡합니다, 그죠? 네. 예,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 예. 우리 머니스토리 TV도 오늘은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보려고. 계산을 예. 네, 무슨 계산을 좀 해볼까요? 계산을 좀 우리가 내고 받는 이런 돈들에 대해서 좀 계산을. 원래 이제 우리 돈은 머니스토리가 또 계산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렇죠. 정치가 계산하면 우리도 계산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제가 뭉치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무슨 뭉치냐고. 음. 사고 뭉치냐, 틀 뭉치냐 물어보는데 그럼 사고뭉치도 아니고 틀뭉치도 아니란 소리잖아 지금. 또 뭉치죠, 또 그래 뭉치. 뭉치. 그래서 네, 오늘은 또 돈에 관한 뭉치, 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돈뭉치. 돈뭉치가 이야기하는 또 돈계산, 돈에 대한 계산 이야기. 네. 그래서 그때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연금저축 이제 계좌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 예전에는 뭐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얘기하다가 이제는 또 뭐 신연금저축 계좌는 또 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야, 네. 다음에 우리가 이게 연금 들어가는 상품 시리즈만 가지고 한번 네. 뭐 한 시간을 해야 되겠어. 이게 옛날에 그 개인연금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 은행에서 시작한 개인연금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보험회사에서 주택에 팔고 있는 뭐 배내기연금 또 뭐 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뭐 신연금 또 신이지 않은 연금 그냥 연금 또 그것도 뭐 연금 저축 또 뭐 연금 계좌 이거 너무 복잡해 그죠? 또 기업에서 하는 네. 퇴직연금 그것들이 또 뭐 개인 퇴직 뭐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까? 네네. 뭐 그런 등등 뭐 IRP, IRP, IRA 뭐 IRA 엄청 많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IRA죠. 네네. 네, 뭐 이게 IRP는 뭐고 IRA는 뭐고 와 너무 복잡해. 근데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꼰대 씨가 얘기한 백세 인생이 하도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노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죠. 이제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이제 연금이라는 상품이 됐는데 노후가 그만큼 우리의 노후가 불안하다는 그만큼 소리죠. 지금 복잡하다는 겁니다. 네. 노후가 복잡해서 이 복잡한 노후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게 복잡하고 기업에서도 복잡하고 우리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 없이 복잡 플러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저렇게 하는 게 나을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또 법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국민연금으로 그 국민들에 대한 노후가 많이 불안한 걸 인지했는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야 민간 너가 좀 해결해봐봐. 그 기업 너가 해결해봐봐. 그래서 기업에 해결해보라는 게 퇴직연금이라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민간 너가 해결해봐봐 해서 연금 상품들이 이제 관련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활성화 시키려고 의도적인 노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라든지 연금펀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나눴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연금 펀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신연금 저축 계좌라는 게 새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전의 연금 저축과 그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연금 저축 계좌 이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연금 저축 대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럼 연금 저축은 옛날 버전이고 그렇지. 연금 저축 계좌는 신 버전이에요. 요새 버전. 요새 버전. 네. 그래서 여기서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팔면 연금저축 신탁, 증권에서 팔면 연금저축 펀드, 보험에서 팔면 연금저축 보험. 예, 이게 뒤에 이제 각 판매사에 해당되는 그 단어들이 생략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시고요. 연금저축 계좌도
연금저축 신탁계좌, 연금저축 펀드계좌, 연금저축 보험계좌 이렇게 나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또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연금저축 계좌라고 하면 이게 금융기관에 따라서 보험, 은행, 정권에서 각자 자기 은행 뭐 이런 그걸 붙여서 예, 또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격이 조금 다르죠, 또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그것은 불구하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이야기. 여기 뭐 기사 이거 언제 기사죠? 9월 오늘 기사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따가 스크랩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자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기사에 보면 종전이라고 포인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연금저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예전과 지금의 큰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 상품 하나하나에 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를 했습니다. 즉 연금 펀드면 연금 펀드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를 한 거죠. 아니면 연금저축보험이면 연금저축보험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바뀐 건 뭐냐면 그 상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계좌별로 제가 연금 혜택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를 하겠다. 즉 연금저축 계좌라 하면 그 계좌 자체에다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 대신에 계좌 안에서 운영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계좌 안에서 그 계좌 안에서 일부를 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펀드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은행에 신탁으로 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자, 그래서 큰 특징은 그렇게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가입 대상이 예전에는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 가입을 가능했지만 지금은 가입 대상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연령 제한이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하면 그만큼 일찍 준비해도 된다. 그래서 꼼수가 여기 생기는 거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바로 아들 생각나죠. 바로 지금 아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딸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녀 명의로 다 미리 이제 가입을 한 개씩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빼먹는 거죠.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용할 수 있죠. 요즘은 특히 부모님의 은퇴를 위해서 자녀들의 명의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 자산가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고 계시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제 적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월급쟁이가 또 월급쟁이가 탈세를 하면 얼마나 할 건데 탈세해요. 탈세할 만큼 하시라고. 충분하게 월급쟁이 탈세한다 해서 뭐 세무서에서 오도 안 해. 뭐 틀어봐야 뭐 없거든. 틀어봐야 별로 이게 건질 게 없거든. 그리고 탈세할 내용이 없어요, 사실 월급쟁이는. 근데 이게 절세가 왜 가능하다면 이제 과세 이연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세 이연은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하는? 과세가 이연을 이게 한자 용어인데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하면. 원래 이제 돈을 벌면 세금이 내야 되는데 오래 벌면 오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돈은 오래 벌었는데 그 세금을 나중에 내게 올해 말고 내년이나 10년 뒤나 올해 this year. 그렇죠. this year. long year가 아니라 올해 아니고 this year. 올해 아니고 올해. 이게 this year. 저는 long year인 줄 알았어요. 올해 하길래. 올해. 그렇구나. 이게 이 경상도 표준말이 간혹 이렇게 서울 사투리나 이런 데 익숙한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this year. 이게 그때 올 한 해 2014년도에 번 돈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이연한다는 말은 2014년에 번 돈을 2014년 올해가 아니라 그렇죠. 차년도 이후 그죠? 차년도 이후 언젠가 그때 가서 세금을 늦게 낸다, 늦게 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과세 이연입니다. 과세 그렇죠. 이연.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1,000만 원 낼래요, 아니면 10년 뒤 1,000만 원 낼래요 하면 당연히 10년 뒤 1,000만 원 내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화폐 가치도 떨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늦게 떼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연금저축 연금저축 계좌 상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거죠. 지금 소득 낼 거를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은퇴 시점에
세금을 낸다. 즉 과세 이연 효과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메리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 명의로 해놓는 거죠. 이걸. 과세 이연하고 참고로 과세 이연하고 비과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과세 이연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을 나중에 낸다는 말이고 비과세는 아예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과세 이연을 내는데 예전에는 이제 또 그 좀 바뀐 게 예전에는 여기는 정리 안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 5.5% 그 5% 주민세 빼고 5%를 온천 그 징수를 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예.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혜택을 준 거죠. 좀 연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좀 천천히 받아 써라. 이런 지지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55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5%. 근데 70세부터 수령하면 4%. 예. 80세부터 수령하면 3%. 늦게 받으면 늦게 받기 시작할수록 세금 혜택을 조금 더 주겠다. 1%씩. 네. 그렇죠. 낮춰주겠다. 네. 깎아주겠다. 이 말이다.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납입 한도. 예.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예전에는 1,200만원, 분기당 100만원씩. 예. 이렇게 좀 제한이 있었다면 지금은 한도가 이제 1,800만 원이고 이제 분기 한도는 사라졌다. 옛날에 이제 그게 과거에 종전에 지금까지 했던 연금저축이 분기당 300만 원, 분기 한도가 있었고 연 1,200만 원, 연간 한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은행, 보험, 펀드, 연금 펀드,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신탁 이것들의 각각의 합산이 요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연말에 소득공제 받으시려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분기당 한도가 300만 원이다 보니까 연간 400만 원을 이제 불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혜택이 이제 풀을 받을 수 있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400만 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분기 한도가 300만이다 보니까 못 넣는 거죠. 네, 그래서 뭐 300만 원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제한이 없다. 그래서 넣고 싶을 때 마음대로 넣어도 된다. 몰아서 된다. 몰아서는 아무래도 뭐 뒤에 많이 몰아야지 뭐. 네. 그리고 납입 한도가 커졌다. 네. 그리고 이제 세금 혜택이 과거에는 소득 공제였는데 지금은 세액 공제로 바뀌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세액 공제로 바뀌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예전엔 소득 공제 때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6% 받으시는 분들, 15% 받으시는 분들, 24% 받으시는 분들, 뭐 33% 받으시는 분들, 즉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받는 구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세액 공제가 되면 약 12% 단위 세율을 떼버립니다. 예. 그러면 그 예전 6% 받으시는 분, 즉 연봉이 한 2, 3천 이하 되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습니다. 더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예전보다는 작게 받습니다. 즉 예전에는 한 15% 정도 받았는데 이제 12% 깎인다는 소리죠. 그래서 연봉이 한 2, 3천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전보다는 소득공제 효과가 많이 낮아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 효과가 낮아졌는데 소득공제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한다라는 그 필요성은 예전보다는 낮아졌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본연의 개념에 한번 충실해 보자. 네. 자, 어쨌든 이제 세금 효과 면에서는 그 과거보다는 지금 새로 바뀐 연금저축계좌, 신연금저축계좌가 조금 이렇게 불리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많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자. 저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신에 연금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자 해서 이제 세금을 조금 세금 효과를 조금 떨어뜨린 대신에 또 당근으로 준 게 뭐죠? 당근으로 준 거요? 뭐 여러 가지 많지 있죠. 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연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금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연금 소득세가 조금 구간별로 감소가 되고요. 또 적립기간도 그렇죠. 적립기간도 훨씬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10년 이상을 적립을 해야 돼, 그죠? 네. 근데 지금은 바뀐 게 5년 이상으로. 그렇죠. 뭐 이거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가벼워졌네. 네. 그리고 크게 바뀐 게 이 부분이에요. 일단 중도 인출에 대해서 예전에는 불가했지만 지금은 가능해졌다. 자, 옛날에는 중도 인출하면 인출하는 것만큼 그냥 페널티킥이야. 네. 그죠? 그래 여기서 오늘의 키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도 인출이 되고 안 되고 부분. 그리고 밑에 보시면
5년 이내 해지 시 중도 해지 수수료가 예전에는 2.2%가 됐는데 지금은 해지 가산세가 없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어찌 보면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세법에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해지 가산세는 없지만 그때까지 세금 혜택을 받았던 것만 토해내야 되죠. 그렇죠. 그죠? 네. 예. 플러스 해지 가산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5세까지 묻어나는 돈이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400만 원만 넣고 잊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해서 제대로. 근데 지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 한도가 1,800만 원, 약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늘었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우리가 자산 운용 상품으로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예, 하나의 수단으로서. 자산가들이 왜 이 상품을 관심을 가질까 보신다면 말씀드렸죠. 아까 과세 이연 제도가 있는 거죠. 과세 이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금이 발생이 안 돼요. 맞죠? 뭐 1,000만 원 수익이 나도 2,000만 원 수익이 나도 세금이 발생이 안 되죠. 그 말의 의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많으신 분들,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익이 있으실 거고요. 자, 예전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자금 유용성 측면에서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네. 통장으로 바뀌었는데 통장이 됐네, 통장이. 그렇죠. 그죠? 통장이 네, 된 거죠. 통장이 된 거죠. 계좌가 된 거죠. 예, 400만 원 이상에 대한 인출이 자유로워졌다. 네, 네. 그죠? 예, 그러면서 통장화돼 버렸네.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400만 원은 이제 예를 들면 400만 원까지 불입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소득공제 혜택이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불입분, 즉 연간 400만 원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대신에 중도 인출할 때는 즉 네가 먹은 거 뱉어내야지 이런 개념에서 16.5% 정도를 세금을 뗍니다. 예. 즉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 16.5% 떼고 가져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신에 이제 페널티를 준 거죠. 단 중요한 거는 4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 예.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네. 네. 나는 4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넣을 돈은 없지만, 네? 돈은 네. 없지만, 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괜찮네. 그래서 뭐 중간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1,800만 원까지 한도를 꽉꽉 채우는 자산가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게 일단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소득공제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 수익하는 부분에 대해 중도 인출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없다.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대신에 이제 자산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어졌다. 자, 그럼 자산 운용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네. 이 그 연금저축 계좌가 자산 운용을 과거의 종전의 연금저축에 비해서 네. 훨씬 자산 운용 측면에서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업그레이드 됐다면 그 나라에 혜택을 준 거지 않습니까? 이걸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가입하실 거고요. 그럼 예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뭔 거죠? 예전에 여기 나와 있는 연금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연금저축 보험을 뭐 연금 펀드로 이전하고 각 그 금융사별로 연금 상품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예. 동일하게 지금도 그런 이전 제도를 활용하시면 돼요. 즉 연금저축 상품들을 이번에 새로 넣은 연금저축 계좌 상품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리인 거죠. 페널티킥 없이. 페널티킹 없이. 예, 페널티죠, 페널티. 예. 페널티킥 없이. 대신에 이제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지만 혜택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안 갈 이유가 없다는 소리죠. 이건 전화로는 안 되죠. 전화로는 안 됩니다. 예, 전화로는 안 됩니다. 직접 하셔야 돼. 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오픈하고 만들고 기존의 연금저축을 새로 만든 연금저축 계좌로 이렇게 이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많은 분들 모르시고 계세요. 아직도.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옮겨왔다. 네. 연금저축 계좌로 이제 네. 구에서 신으로 옮겨왔다. 네. 페널티킥 없이 네. 구에서 신으로 옮겨왔다. 신으로 옮겨와도 원칙적으로는 이 연금저축 계좌가 보험도 있고
네. 은행에서 하는 신탁도 있고 마찬가지. 증권 네. 펀드도 있고. 네. 근데 뭐 옛날에 지금이나 그 기준은 똑같다. 은행 네. 신탁, 연금 신탁은 그냥 맛이 같고. 예. 어. 10년 운영 수익률 평균이 약 2.3% 정도 나와요. 그래서 맛이 같죠. 은행에서 신경 안 쓰고 있고. 맛이 같고. 그래서 보험하고 펀드인데 보험은 어쨌든 이게 종신으로 또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기능은 있고. 네. 대부분 또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공시율로 운영이 되는데 그 공시율에 또 이게 그 허점들이 있고 네. 또 그게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네. 또 그렇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쪽이 또 안정적이고 또 유리한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50세 이상은 그냥 정리를 내자면 50세 이상은 그쪽 해도 무방하다. 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조금 더 이제 운용의 다양성이나 이걸 자산 관리 측면에서 보자 할 때는 펀드 쪽이겠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죠. 근데 펀드는 이게 이제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펀드가 좀 다양해요. 네, 펀드 라인업이 약 4, 50개 정도 라인업이 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펀드를 운영하면 많은 분들이 뭐 위험하지 않냐 얘기하지만 뭐 채권형도 있고 그리고 연금 상품 특성상 대부분 안정적인 상품들만 나열이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 펀드보다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네. 여기는 보니까 요 신문에 보니까 이 펀드에는 또 뭐 롱숏 펀드 이런 것도 있네 이 안에. 네, 뭐 롱숏도 있고요. 뭐 글로벌 펀드도 롱숏은 있고. 요즘 또 유행하는 거잖아. 네. 하나의 트렌드 롱숏이 네, 그죠? 우리가 방송도 많이 했었죠. 방송도 했죠. 롱숏이 트렌드. 수익률이 요즘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예, 크게 손해볼 위험성이 없으면서 뭐 조금만 이익을 추구하는 예, 그런 형이 롱숏 펀드죠, 그죠? 예. 그래서 다 있네. 뭐 되게 많이 롱숏까지 있는 것 같으면. 네. 있네. 그래서 절차라든 대신에 이제 옮길 때도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공제 효과도 있지만 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자산 운용 측면에서 이 상품을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연금저축 네. 계좌를 옮겨서 만약에 펀드로 한다면 네.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저축 그 펀드로 한다면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40개 이상의 펀드가 있는데 네, 네. 그 펀드에서 이동도 가능해요? 네, 펀드들끼리 이제 이동도 가능하고요. 네, 전환도 가능하고 음. 그리고 목돈은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다음에 뭐 적립식을 공기처럼 가고 싶다. 쪼개서 할 수도 있네. 쪼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좀 젊으신 분들은 보험 쪽보다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죠. 증권사 그렇죠. 쪽이 더 유리하십니다. 20대, 30대에서 이렇게 은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최소 20년, 30년 이상이 남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뭐 저축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펀드라든지 그 계약 이전을 통해서 1대1로만 교환이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러 저축 계좌를 계좌를 여러 개 오픈해서 여러 개 나눠서 가입도 가능하고 이전도 부분적으로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나온 계좌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있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죠? 네,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를 계속 이제 은행 통장처럼 계좌 이꼴은 통장이죠. 계좌는 통장의 개념이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장기 저축 마련,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 있었는데 장마. 그 계좌가 유행했었죠. 그걸 여러 개 만든 사람도 있었어요. 예. 비과세 혜택 통장 여러 개 만든 사람도 또뭐 있었는데. 차세대 종합 통장 이런 거.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그렇죠. 큰 그냥 돈 한 개 아니니까.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선택할 때는 일단 좀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조언 얻을 수 있는 좋은 자가 있으면 되게 좋고 아니시면 좀 여러 기관을 방문해 보면서 좀 상담을 통해서 선택하는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자,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크게 화두를 하나 정리해 보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제목이 있네. 연금의 경쟁력은 포트폴리오 구성, 관리받는 연금은 은퇴하지 않는 게 이렇게 연금성 상품들이 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 제목에서 강조해 두었는데 그 오늘의 화두는 관리받는 연금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화두는 그만큼 은퇴에 대한 화두가 이슈가 네. 점점 우리한테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알겠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복잡하니까 복잡하니까 면밀히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또 확인하고 그런 속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야겠죠, 그죠? 맞습니다. 복잡하다.
정치가 알겠습니다. 복잡한 것만큼 연금도 우리 은퇴도 복잡하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뭐 세부적으로 좀 추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TV 발음 또 안 돼. 머니 스토리 테레비. 텔레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아이고, 은퇴 기간이 많이 넉넉하게 남은 20대, 30대 분들 부럽고요. 우리 꼰대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복잡하고 더 다급할 건데, 그래도, 은퇴가 꼭 60세에 은퇴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당신의 은퇴를 훨씬 70세, 80세, 90세로 뒤로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그런 또 에너지도 같이 준비해가는 우리 시청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